네, 안녕하세요. 강종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간평행정법 주요 쟁점 특강은 부관과 선결 문제에 관련된 쟁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관은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서 감정평가 보상법규 제13회와 제20회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제13회 시험에서는 사업인정과 기부채납해서 40점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고요. 20회 시험에서는 하천 점용어가 관련돼서 20점으로 부관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자, 행정청에 의해 주된 행정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로서 사업인정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예로 사업인정과 부관과 관련된 그 기부채납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 관련돼서는 13회에서 이제 기술이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요한 쟁점이 됐던 게 독립 쟁송 가능성과 독립 취소 가능성 그리고 부관의 위법성 관련돼서 비례 원칙과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철회권 유보, 그 다음에 법률효과 일부 배제 등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담이 되겠고요. 부담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시험 문제 푸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 봅니다. 자, 부담이라는 것은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부과된 부관으로서 상대방에게 자기, 부작위, 수인, 급부를 명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사업인정과 토지 기부 체납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우리 시험에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관의 경우에도 하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툴 것이냐, 이제 이런 쟁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부관 중에서 어떠한 것이 독립쟁송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부담인데 판례는 부담만 독립쟁송 가능하다.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취소 소송의 그 요건으로서 독립한 처분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부담의 경우에는 독립된 처분으로서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의 경우에 진정 일부 취소 소송으로서 독립된 처분으로서 독립쟁송 가능하다. 이게 소송 요건의 문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도 이것도 학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판례는 부담만 독립해서 취소할 수 있고 기타 나머지 부관은 독립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13회 기출문제 보면은 사업인정 처분을 하면서요 택지 조성사업의 면적의 50%의 그 공공용지를 조성해서 기부 체납을 하는 조건을 붙였다 이런 사업인정을 하였는데요. 당의 그 부관 내용이 너무 억울하다. 수익성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취소송을 제기하라고 한다. 어떠한 해결 가능성이 존재하느냐. 40점 이렇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관련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로서 사업인정 먼저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인정 법적 성질이 처분이죠. 우리 재량행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관은 이제 재량행위에 보통 이제 붙는데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이제 보통 재량행위에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체납 조건은 이 부관으로서 부담의 성질을 갖는다. 즉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해서 그 행정의 상대방에게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담에 해당한다. 특히 이제 사안에서 사업인정에 따른 기부체납 부과는 이 명칭은 조건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독립한 어떤 처분성이 있는 부담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관만의 독립쟁송 가능성과 쟁송 형태를 따져보면 학설은 대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일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만 독립한 처분으로서 진정 일부 취소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일설이고요. 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 가능한 경우에 독립쟁송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3설은 모든 부관이 독립쟁송 가능하다. 뭐 그 외에 교과서에 여러 학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관이 이제 가장 많이 그 국가배상이랑 학설이 많은데 시험에는 뭐 가장 많이 잘 안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판례는 부담만이 직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으로서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판례는 이제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은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관의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안 판단을 해봤을 때 이제 유법성 고찰을 한다 그러면은 자, 부관의 내용상 한계로서 비례 원칙 위반하면 안 된다. 비례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 10조에 있죠.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제 13조의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쵸?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부채납 부건이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 비례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위법성의 정도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시력에서 제일로 중요한 그 학설이 중대 명백설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상 중대한 하자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동시에 충족하면 무효. 그렇죠?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취소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관만의 이제 독립 취소 가능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학설이 몇 가지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은 읽어보는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해서 기속행위만 독립 취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학설에서는 위법한 모든 부관에 있어서는 부관만 취소 가능하다. 뭐 이런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견해에서는 본질적인 부분인지 나누어서 부관만 본질적인 부분인 경우에는 독립 취소 가능하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분리 가능성에 따라서 독립 취소 가능하다는 그런 네 번째 견해들이 있습니다.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에 대해서만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담이 취소 소송으로서 독립한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부담이 위법하면 부담만 독립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결론은 여러분들이 판례 위주로 해서 결론을 내시면 되겠고요. 20회 시험에서는 이제 하천부지의 임시창고 관할을 해서 하천 전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관할관청에서 허가기간 만료 시에 위 창고 건물을 철거해서 원성복구하는 조건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위 조건에 대해서 취소성을 다툴 수 있느냐? 그래서 독립쟁송 가능성 이것만 이제 물어본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부관의 개념 적어주고 이것은 부담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원상회복 조건은 과연 취소로 다툴 수 있느냐, 즉 위법한 부관만을 독립쟁송으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조건은 부담이기 때문에 독립쟁송 가능하다. 직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진정 일부 취소소송으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서는 이제 손실보상 의의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판단 이런 내용까지 같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효력 중에서 여러분 뭐 공정력은 우리 그 간편행정법 앞 시간에 행정법의 특질에서 같이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 10조에 15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록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이름 유효하게 통행되는 힘 이게 바로 공정유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이라도 무효가 아닌 한 제3의 국가기관은 그 행정의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해서 스스로 판단의 기초 내지 구속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 이게 바로 구속요건적 효력이고요. 바로 이 구속요건적 효력과 관련돼서 선결 문제가 문제된다. 자, 선결 문제라는 것은 소송에서 본안 판단을 함에 있어 행정행위 위법 여부 등의 확인 및 효력 부인에 대한 해결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법 문제를 말하는데 행정소송법 제11조에서는 무효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에서 이게 판단할 수 있다 이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순 취소 사유인 경우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측면 이런 걸 봤을 때 구속요건적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선결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민사법원에서 행정의 위법성 확인, 그 다음에 민사법원에서 행정의 효력 부인 가능성, 그 다음에 형사법원에서 행정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그 다음에 형사법원에서 행정의 효력 부인 가능성 4가지 중에서 우리 시험에 지금 딱 한 번 나온 거는 민사법원에서 행정의 위법성 확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배상 소송이 실무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11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판례는 계고 처분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서 긍정설 입장이다. 즉 민사법원에서도 위법성 확인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공직고 위인손 해가지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이 있고 위법성 인정되고 그 상당한 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해야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위법성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바로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을 행정법원에서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에서 국가배상인 실무적인 민사소송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법성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의 하자가 이제 무효와 이제 취소가 있죠. 이제 무효 관련돼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적법 요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외관상 행정의 존재는 하지만 행정의 효과를 전혀 갖지 못하는 행정의를 우리가 무효인 행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좀 구별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기준이 5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대설, 중대하기만 한 무효인 거죠. 두 번째 중대명백설, 중대하고 플러스 and 외관상 명백한 내용상 중대한 하자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 의무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대 명백설 입장이지만 하자의 명백성을 좀 이게 완화한 측면이 있고요. 네 번째 명백성 보충 요건설 같은 경우는 무효의 기준은 중대성 요건만 요구하고 그 다음에 제3자나 공공의 신뢰보호가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 명백성 요건을 이제 요구하는 거. 5번째로 구체적 가치 형량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제3자 이익들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무효 취소 관련돼서 전통적인 그 우리 대법원 전환비처 판결 현재도 마찬가지고 주요한 문중 한번 전환비처 판결 읽어드리면요. 대법원에서는 행정처분이 무향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 고찰함을 요한다. 이렇게 판시함으로써 중대 명백설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의 치유와 전환 관련된 쟁점이 있는데요. 전환은 뭐 시험에 나온 바는 없고요. 자, 하자의 치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보통 많이 나오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절차 하자의 같은 경우에 절하, 독치, 시기 이렇게 쟁점으로 출제가 되는데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그 다음에 치유 가능성, 치유의 시기, 기속력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의 치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설이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만 판례는 이제 제한적 긍정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제한적 긍정설 입장이 돼 있고 이게 통설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의 치유는 언제까지 인정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행정, 쟁송, 제기 전까지 이렇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평행정법에서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게 이제 부관에서 독립쟁송 가능성, 이건 소송 요건의 문제로서 부담만 가능하다. 독립 취소 가능하다. 독립쟁송 가능하다. 부담만 이제 처분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관의 위법성에 관련돼서는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 원칙으로 판단한다. 행정기본법 제13조 부당결부 금지 원칙으로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독립 취소 가능성에 관련돼서도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판례는 부담의 경우에 독립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13회 시험하고 20회 시험에서 한번 나왔고요. 13회에서는 독립쟁송 가능성, 그 다음에 부관의 위법성 판단, 비례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 다음에 독립취소 가능성 세 가지 쟁점이 다 나왔고 20회 시험에서는 독립쟁송 가능성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출제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3법 판례도 되게 많기 때문에 행정법적으로 이렇게 밀어서 시험에 나오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효력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구성요건적 효력이 국가기관 간 권한 존중이라고 했고, 따라서 배타적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행정소송법 제11조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도 행정처분의 무효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단순 취소 사유 위법성인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과연 위법성 확인이 가능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판례는 위법성 확인은 가능하다. 즉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위법성 확인이 됐을 때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자와 관련돼서는 무효와 취소 관련돼서 중대설, 중대명백설, 조사 의무설, 명백성 보충 요건설, 구체적 가치 형량설 5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통설 판례는 중대명백설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상 중대한 하자, 외관상 명백한 하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대명백설 관점입니다. 행정처분이 다형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 고찰함을 요한다라고 판시한다는 것 중대 명백설 입장이다.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 관련된 게 시험에 주로 나오는데 절차의 하자, 절하, 독치, 시, 기 기속력은 나중에 좀 공부할 거고요.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판례에서 치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한적 긍정설 입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긍정한다. 이 제한적 긍정설이 통설 판례 내용이 되어 있고요. 하자의 치유의 시기는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공부에 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